7년 5개월 만에 열릴 여순 사건 희생자 재심 재판의 주요 쟁점이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재심 재판을 청구한 장경자 씨가 제출한 핵심 증거들을 짚어봤습니다. 고 이희호 여사는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대표 주자로 꼽힙니다. 이희호 여사의 별세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는데요. 고인의 생애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전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출생지이자 평생의 정치적 고향이었습니다. 이희호 여사 역시 전남과 오랜 인연을 쌓은 만큼 전남 지역 곳곳에서 추모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1운동을 이끈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유일한 전남 출신 독립운동가인 양한묵 선생의 생가가 복원됐습니다. 복원된 생가는 선생의 정신을 잇는 교육장소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재심 재판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이 공개됐습니다. 재심 재판을 청구한 장경자 씨가 제출한 핵심 증거들인데요. 오는 24일 열릴 법원 심리에 앞서 시민들에게 먼저 공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란군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를 들어 집단 사살당한 여순 사건 희생자들. 희생자 가족들이 재심 재판을 청구한 지 7년 5개월 만에 대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법원 심리에 앞서서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이 공개됐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사형당한 희생자들에게 형을 집행할 때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전부 누구나 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무죄를 주장하잖아요. 전부 다 불법이고 위법이었어요. 그런데 뭘 더 말해서 뭐 하겠어요. 여순 사건에 대한 군사 재판이 이루어질 당시 지역에는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계엄령에 따라 민간인도 군사 재판에 넘겨졌는데 국방경비법 집행 절차는 이렇습니다. 법무부 장교가 예심 조사관으로서 법무심사관에게 조사 보고를 올리고 법무심사관이 심사를 통해 군법회의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 군법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피고인 가족들에게 반드시 기소장이 전달돼야 합니다. 하지만 희생자 가족 그 누구도 기소장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여순 사건 재심대책위원회는 법적 절차의 문제와 더불어 무고한 국민을 희생시킨 국가를 상대로 유무죄를 가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미 군사재판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상황에서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고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이 아닌 정확한 유무죄 판결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부모나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경찰과 군인에게 잡혀갔는데도 어떤 죄 때문에 끌려갔는지 기소장 하나 받아보지 못했던 남겨진 가족들. 여순 사건 재심 재판에서 의미 있는 단서로 입증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민주화 운동과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 보호에 평생을 바쳤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고 김대중 대통령의 배우자이자 대한민국의 여성 지도자였던 이희호 여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9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이희호 여사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1922년 9월 서울에서 태어난 이희호 여사. 이화여대에 이어 서울대 사범대에 입학해 여성운동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엔 부산에서 대한여자청년단을 만들어 본격적인 사회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미국 유학을 마치고 YWCA에서 초대 총무로 일하면서 한국 여성운동의 초석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62년 5월 피난 과정에서 만난 김대중 대통령과 백년가약을 맺으면서 그녀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구속과 납치에 이어 고문과 사형 선고까지 받으면서 민주화를 열망했던 김 전 대통령의 곁에서 고된 세월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굴곡진 삶과 함께하며 모진 풍파를 겪었던 이 여사. 결국 4번의 도전 끝에 남편은 대통령에 당선됐고 무엇보다 그녀의 조력은 큰 힘이 됐습니다.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보다 학력이 훨씬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결혼하셨고 또 종교도 또 서로 확연히 다른데도 결혼하셨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님을 이끈 그런 분이 아니신가. 진짜 여성이자 또 여장부로서 비록 몸은 왜소하고 또 가날폈지만은 그런 뜻이 깊고 큰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998년 김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희호 여사는 70을 넘겨서야 영부인이 됐습니다. 여성부와 한국여성재단을 세우는 데 힘을 보탰고 2009년 남편이 서거한 이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노안이 생겨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이 여사. 한 달 뒤 장남인 김홍일 의원이 먼저 떠났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병마와 싸우다 10일 밤 자정이 가까워서야 97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그렇게 운명을 달리한 이 여사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전남 목포에도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목포역 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엔 수많은 시민들이 찾아 영정사진 앞에서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얼마 전 김홍일 국회의원 분도 제가 분향소에 다녀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 또 이런 큰 아픔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국가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몸바친 대통령의 부임으로서 아낌없는 힘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일생을 바쳐 희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생전 이 여사를 겪었던 시민들은 그녀를 따뜻한 인품과 덕망을 갖춘 여장부로 기억하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뵐 때마다 참 부모님 같이 그 따뜻한 정, 그 가슴에 푹 닿는 그런 어르신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지금. 평소 여성과 청소년, 장애인 인권 보호에 누구보다 관심을 가졌던 이희호 여사. 우리나라 1세대 여성운동가에서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기까지 결코 순탄치 않았던 모진 세월을 뒤로하고 남편 김대중 대통령과 장남 김홍일 의원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이희호 여사의 별세 소식을 들은 전남 지역 도민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남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출생지이자 평생의 정치적 고향이었기 때문인데요. 목포를 비롯해 곳곳에 설치된 분향소를 찾은 추모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여론은 지금 서채리 기자입니다. 민주주의의 숨은 버팀목이자 제1세대 여성운동가로 꼽힌 고 이희호 여사는 전남과의 인연이 깊습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여러 차례 정치적 고향인 전남을 찾았는데요. 그만큼 이 여사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전남 지역 곳곳에서도 추모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이희호 여사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모하는지 들어봅니다. 먼저 떠오르는 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먼저 떠올리고 그 인생이 참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이 들죠. 거기도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앞에를 그러니까 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뉴스를 접하고서 그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셨구나 그런 슬픔 만끽했죠. 저도 심통했지만 집사람이 울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존경했던 분이고 늘 표상이라고 생각했던 분인데 가시니까 참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희호 여사를 김 전 대통령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인권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로 기억했습니다. 여성들한테 그게 해준 것도 고맙고 또 나라 일도 지금 그거 하겠는데 인권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희생정신으로 저희 국민을 대표해서 하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여성의 데모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희호 여사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내조를 하면서 숱한 고생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우리 민주화의 정말로 대표적인 여성이셨는데 가셔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생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오신 훌륭한 어른이시죠. 추모객들은 평소 고인이 강조하던 민주주의의 뜻을 기억하고 이어받아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이 나라가 여야 정치인들이 서로 상생하는 그런 정치 문화로 이끌어갔으면 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을 비롯해 도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 지역 곳곳에 마련된 분향소는 오는 14일까지 운영됩니다. 사랑과 화합, 평화와 인권이라는 이희호 여사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고흥경찰서는 12일 자택에서 아내를 수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던 중 가정사 문제로 화가 났다라며 아내의 뺨을 20차례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목포시가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올해 근대역사문화공간인 만호동과 유달동 일대에 걸쳐 종합정비계획을 세우고 사업의 기반을 닦기 위한 근대건축물 매입과 등록문화재 보수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은 곳곳에 근대건축물이 남아있는 목포 원도심 일원을 점이 아닌 면 단위 문화재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3.1운동을) 이끌었던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유일한 전남 출신 독립운동가 양한묵 선생의 생가가 복원됐습니다. 독립을 계획하는 것은 조선인의 의무라고 외친 양한묵 선생의 정신을 잇기 위한 교육 장소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해남 출신 독립운동가인 지강 양한묵 선생. 3.1운동을 진행했던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유일한 전남 출신입니다. 지난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태화관에서 열린 독립선언식에 참석해 천도교계를 대표해 서명하고 붙잡혀 같은 해 5월 26일 고문으로 인해 서대문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독립을 계획하는 것은 조선인의 의무라던 양한묵 선생은 형무소에서 숨진 유일한 민족 대표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간에 많은 조명을 받지를 못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물론 저희 집안도 문제겠지만은 국가에서도 너무 좀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 굉장히 저로서는 의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한묵 선생의 생가가 복원되고 기념관이 마련됐습니다. 복원된 생가는 안채와 사랑채, 기존 생가터에 있던 수령 150년의 감나무 등을 마련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이미지를 본떠 지은 기념관에는 선생의 흉상과 독립선언서 사본 등이 전시됐습니다. 해남군은 양한묵 생가를 독립운동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곳을 찾는 학생들과 방문객들에게 역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또한 운영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그 후손들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시정부 수립과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양한묵 선생의 독립운동에 대한 정신이 해남군에서 다시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고흥군이 고흥에서 여수를 잇는 연륙연도교 개통에 대비한 관광상품을 개발합니다. 고흥군은 연륙연도교를 이용한 관광둘레길 걷기 축제와 고흥에서 여수 마라톤 대회와 같은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중하강 체험시설, 모노레일 설치 등 관광체험시설 설치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항만시설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오는 28일까지 목포항과 흑산도항에 설치된 계류시설 등 항만시설 97곳과 건설공사 현장 1곳 등 모두 98곳을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목포해수청은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즉시 조치하고 전문기관 등을 통해 추가 진단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여수시 치매안심센터가 본강동에 새로 지은 청사로 옮겨집니다. 여수시는 본강동 323-10번지에 사업비 18억 원을 들여 치매안심센터를 완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사에는 상담실과 검진실, 가족카페, 기억쉼터가 마련돼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순천 지역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달 동안 어업이 금지됩니다. 순천시는 건강망어업 어촌계장과 협의해 오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산란기 어업자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순천만 일원에 설치된 어업시설물이 철거될 예정입니다. 순천만에서는 건강망어업 198건이 허가됐으며 7개와 낙지, 돔, 뱀장어 등 수산물 600여 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버스터미널의 오래되고 낡은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버스터미널 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협의회를 열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각종 이용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1980년대 건립된 고흥버스터미널은 좁은 공간과 낡은 시설로 주민들의 시설 보수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해남군이 청사 신축 공사를 오는 25일 시작합니다. 해남군 신청사는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7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1층과 2층은 군민을 위한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며 대회의실과 해남 역사관, 업무 공간과 식당 등이 조성됩니다. 해남군은 지난 2005년부터 청사 신축기금 적립을 시작해 현재까지 580억 원의 기금이 마련됐습니다. 강진 지역에서 체리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강진군은 지난 2016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체리를 보급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11개 농가가 4.8헥타르의 면적에서 체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올해부터 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회를 결성해 조직하고 전문가 초빙 교육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오는 15일 광양 5일장 특설무대에서 제9회 광양 어울마당 실버가요제가 열립니다. 만 65세 이상 광양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실버가요제 대상 수상자에게는 7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이번 가요제에는 현미, 정동원 등 초대 가수들의 공연도 열릴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21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지역 내 사업장 20곳을 선정해 낡은 간판과 시설 교체 등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업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여수시장배 전국 요트 대회가 오는 14일부터 4일 동안 이순신 마리나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크루저 요트 종목 2개에 선수와 동호인 등 20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룹니다. 대회 첫날에는 선수단 등록과 계측이 이루어지며 둘째 날에는 1, 2, 3차 레이스가, 마지막 날에는 4, 5차 레이스를 진행해 최강자를 가릴 예정입니다. 또한 여수에서는 오는 9월까지 소 요트 마리나와 웅천 친수공원에서 윈드서핑과 카약, 딩기 요트를 무료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완도군 보길면 여항마을에서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바지락 캐기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올해 6년째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바지락 캐기와 고둥잡이 체험이 가능합니다. 체험에 필요한 호미와 바구니는 마을에서 제공하며 장갑과 장화 등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강진군이 농공단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시설 개선을 추진합니다. 강진군은 칠량 농공단지에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관리사무소와 판매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 마량과 칠량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오래된 해수관로 교체 사업과 해수 배출 시설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칠량 농공단지에는 주차 공간과 공원을 조성하고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풍림을 보강할 방침입니다. 목포해양경찰이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안 안전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다음 달까지 지역 3,191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물놀이 전 준비운동법과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목포해경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병을 이용하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티는 다양한 생존수영법 교육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고흥군이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사업을 진행합니다. 고흥군은 최근 이랜드재단과 MOU를 맺고 취약계층에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11월까지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해 치료, 주거,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8월 1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정보화 사업과 환경정화 사업, 마을 가꾸기 사업 등 5개 분야로 나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 대상은 여수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면서 가족 합산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65세 미만 참여자는 주 25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근무하며 시간당 임금은 8,350원입니다. 참여 신청은 여수시 인구 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여객선 1,000원 요금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합니다. 신안군은 14일부터 증도에서 자은도로 오가는 여객선에 대해 3,600원어치의 성인 편도 요금을 1,0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객선 1,000원 요금제는 시범 운영을 거쳐 다른 항로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가 여수 이순신 광장 거북선 추락 사고와 관련해 도내 관광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인파가 몰리는 야영장과 관광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여객선 터미널과 버스 터미널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여수해양경찰서가 안전한 레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찾아가는 조종면허 시험을 실시합니다. 조종면허 특별시험은 도서지역 응시생 30명 이상이 신청하면 감독관이 직접 그 지역을 찾아가 출장시험을 치르는 제도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나 수상 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레저기구를 조종하는 데 필요한 면허로 일반 조종면허 1, 2급과 요트 면허로 구분됩니다. 공기도 깨끗해 먼지 걱정 없이 외출하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햇볕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 아침에는 17도로 전날과 비슷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음까지 오르겠고 오존 농도도 높게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 중심으로 새벽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차 올라 주 후반에는 30도에 가까운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을 0.5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서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갈수록 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볕의 기온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과 오존이 비상인데요.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으로 볕을 차단해주는 것이 좋고요. 오존 생성이 활발한 차도에서 최대한 떨어져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